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물론 이제 고의는 아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도 뭐 그렇게 많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 많이 나쁜 부동산도 아니고요. 이만한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사실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 늘 좋다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염려해야 될 부분도 한번 언급 한번 해볼게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담보 비율로서 대출을 받기가 가장 좋다. 그게 80%까지 가능하다. 전체 10억짜리 지식산업센터가 8억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것도 금리가 높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면 20%만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 20%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쌀 때는 더더군다나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투자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좋다는 골자입니다. 그쵸?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다 사실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 여기에서 대출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대출을 80%를 받았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80%를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두 가지로 짚어볼게요. 하나는 임대가 안 맞춰졌을 때,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걸 예상을 해볼게요. 사실 가장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공실이 생겼을 때를 생각하기 싫습니다.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 돈이 아니고 대부분의 돈이 그 은행의 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은행의 돈으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삼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임대가 맞춰지지 않아요. 근데 이 80%에 대한 이자 비용은 꼬박꼬박 은행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 난감한 일이죠. 이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임대가 그 단기간 한두 달, 1년에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만 임대가 안 맞춰지고 나머지는 임대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나마도 뭐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이 임대 공실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임대 공실이 상당 기간 지속하게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든지 자기 호실에 대해서 임대를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를 깎아주겠죠. 임대가를 깎아주고 정상적인 수익을 보지 못하고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만이라도 해가기 위한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려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거꾸로 내가 돈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은행 이사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이런 사례는 임대가를 낮춰서 임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냥 유지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그나마 그 상태에서는 가능한,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도 안 돼서 진짜로 돈을 거꾸로 더 계속 관리비와 임대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정말 투자를 잘못한 거죠. 사전에 지식이 잘못되었든지, 사전에 판단을 잘못했든지, 공부를 하지 않았든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든지, 그 이후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그렇게 톡톡하게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리스크의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지금의 현재 2019년도의 금리 상태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예전 제가 맨 처음에 일했을 때처럼 막 8%, 9%, IMF 때 뭐 15%, 20%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사실상 확률은 높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금리가 순식간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이것도 또 좀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죠. 거의 대부분 최근을 살아가는 게 50대 이상이 아니고서는 이 금리의 무서움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이 금리의 무서움. 그 다음에 이 금리가 5%, 6%, 7%? 제가 봤을 때는 한 7%, 8% 선만 가더라도 이 금액을 감당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금리가 뭐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이 보통의 수준의 신용 상태를 가지면 3% 초중반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5%, 6%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안 나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왜 그러냐면 이 80%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 100 중에서 80%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저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어느 쪽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80%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현재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 기준으로 해서도 임대가로도 이 80%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임대가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선리 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리스크인 거예요. 이 금리적인 변화. 첫 번째는 첫 번째에 대해서 임차가 안 만쳐지고 내 돈이 들어가게 된 상황은 전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를 한 결정적인 사안이고요. 2번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의 선택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황 중에서 두 번째 상황은 내 의지는 아니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확률적으로도 더 낮은 상황이 되지만, 첫 번째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개인이 들어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디가 많냐? 서울이 많고요. 경기도 전체를 다 합쳐서 기업 수와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체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이렇게 대형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지자체 내에 있는 기업체가 다 그 지식산업센터로 올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있는 기업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터전이 마련되지 않는 지자체가 과연 지식산업센터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지자체장들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세워놓으면 외부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치적사업으로서 대단하다라고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들어가면 가서 사진 찍고 테이프를 끊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 생성되어서 지식산업센터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 어디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면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이 기업체가 원활하게 갈 수 없는 부분들, 이곳을 선택한 판단은 오롯이 선택 투자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 없겠죠. 결론은 뻔한 겁니다. 결론 지식산업센터에서 투자는 결론은 뻔합니다. 근데 이게 평균 이상만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단 이 첫 번째 임차인이 못 맞춰져서 내 돈으로 금융비용을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는 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그러면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투자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주요 내용으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그다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이 좀 더 듣고 싶다. 나는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는데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먼저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사람이고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꼭 답글을 달아드리고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